우선 이제 개항기 그 전염병을 보자면요.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들라고 하면 콜레라. 아, 콜레라.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천연두라고 불렀던 두창. 두창. 그리고 이제 말라리아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셋 중에서 네. 가장 좀 위협적이었다. 어떤 걸까요? 콜레라, 말라리아, 두창 중에서 어느 걸 것 같으세요? 두창. 두창. 네. 콜레라. 콜레라? 콜레라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콜레라는 삽시간에 와서 그 파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염성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치사율도 높고. 예, 그래서 한 마을에 들어가면 그 마을의 절반은 그냥 절단 나는 거고요. 한 가족도 뭐 전부 희생될 수도 있고 최소한 절반 정도는 한 가정의 식구들의 절반 정도는 희생된다고 보셔야 돼요. 예. 이제 19세기 전 세계적으로 콜레라의 전성시대가 바로 이 19세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조선 후기잖아요. 근데 우리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 콜레라가 이제 대륙에서부터 들어와요. 그러니까 압록강을 건너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평안도가 항상 이 평안도가 집중타를 맞고요. 더 심할 때는 황해도까지. 물론 또 더 심할 때는 서울까지. 이렇게 들어옵니다. 위에서 내려오니까 일단 북한 쪽이 먼저 타격을. 그렇죠. 평안도가 이 서울로 들어오는 루트가 돼버려요. 그래서 19세기에 이 평양 쪽의 이 관청들은 이제 콜레라가 돌면 서울에 이제 보고를 올리잖아요. 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감염된 사람의 10중 8구가 목숨을 잃었다. 콜레라 때문에 뭐 50만 명이 희생됐다. 뭐 이런 50만 기록도 명? 있고요. 예, 그런 50만 기록. 명이면 포항시 네. 정도 되는. 그러니까요. 포항 인구가 예. 다 죽을 정도로. 물론 이제 추정치긴 한데 그 정도로 이제 이 파괴력이 어마어마 이제 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콜레라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창궐하느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위생 상태가 안 좋다는 건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식수예요, 식수. 콜레라가 예, 수인성 수인성입니다. 전염병이죠. 맞아요. 지금 보시면 이제 우물이 나오는데요. 이 우물이 이제 양반 대가집 같으면 이 우물이 자기 집안에 있는데 보통 경우에는 이제 마을의 공동 우물을 저렇게 쓴단 말이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우물이 결국 식수인데 이 우물하고 그 다음에 각 가정의 이 화장실이 너무 가까워요. 예, 마이 그래서 갓. 이제 땅 속에서 이게 섞여서 오염이 돼버리는 거예요. 상수도랑 하수도가. 그렇죠. 이야, 이거 큰 사고인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 양반 가문들은 어떻게 하냐면, 혹시 물장수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물장수.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생수를 택배로 그냥 보내는 거랑 같은 개념인데. 쿠땡맨이네요, 쿠땡맨. 그렇죠. 네. 예. 이제 그 양반 가문에서는 그래서 이 한강물을 이제 길어다 이제 먹다가 저렇게 물장수를 통해서 이제 돈을 주고 예, 매달 이렇게 해서 저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콜레라를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설마 콜레라라고 했을까요? 맞아요. 콜레라 이름이 뭐라고 없었을 것 했을까요? 같은데. 외국 이름이니까. 너무 어렵죠. 물병? 물병도 괜찮다. 물로 인한 병. 물괴물. 예. 자, 처음에는요, 네. 그냥 괴질. 괴질. 그러니까 괴상한 질병. 괴상한 정체 질병. 모르고, 정체도 모르겠는데 너무 이제 치명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괴상하고 아주 무섭고, 그래서 괴질, 이렇게 괴물 같다고 부르고요. 생각했는데. 근데 진짜 이름에서도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이 병을 무서워하고 힘들어했는지 그럼요. 느껴지네요. 예. 그러다가 점차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선시대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쥐통, 쥐병. 쥐병? 예, 쥐통, 쥐요? 쥐. 쥐. 왜 쥐가 나오지? 예.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제 아파트에 살고 이러니까 쥐를 이렇게 평소에 별로 접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사실 이 아파트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항상 이 쥐하고 동고동락했죠. 흔했죠. 그러니까 네.
이 조선시대만 해도 이 쥐들이요, 이제 부엌을 다니면서 이제 음식들을 망쳐놓잖아요.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밤에 모두 잠이 들잖아요. 밤에 잠이 들면은 이 쥐들이 문틈으로 이제 방 안으로 들어오거나 특히 천장에서 내려와요. 밤에 깜깜한데 이제 이불을 이제 뭐 갉아먹는다고 이러다가 예, 인기척이 나고 그러면은 사람들 다리나 발을 문단 말이에요. 예. 이게 이제 잠을 자다가 이제 그런 일을 당하니까 이게 참 아프기도 하고 또 쥐 때문에 놀라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콜레라를 저 쥐에 아주 나쁜 귀신들이 있어서 예, 그 쥐가 사람의 발이나 다리, 허벅지를 물었을 때 그 귀신이 이제 뱃속으로 사람 뱃속으로까지 스며들어서 그 배 안에서 이제 장난을 친다. 왜냐면 콜레라가 이제 제일 심한 게 이제 배탈 설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 안에서 이제 장난을 친다. 예, 그러다가 이제 온몸으로 이렇게 번진다. 예,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그 근거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지금 보시는 분은 이제 알렌이라는 우리나라의 상주한 최초의 선교사인데 이분이 또 의사예요. 이 알렌이 나중에 미국에서 이 조선에 관련된 회고담, 뭐 견문기 이런 걸 이제 책으로 썼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조선 사람들은 병이 귀신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모든 병이. 그런데 콜레라가 발생하는 것도 사람이 잠들었을 때 쥐가 사람 품속으로 기어들어와 물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콜레라를 이제 저렇게 불렀고 그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표현되고 있는 거죠. 자, 요 콜레라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왜 근래에 원숭이 두창 얘기가 좀 나오다가 네. 맞아요. 다행스럽게도 예, 다 그냥 해결이 됐어요. 네. 그죠? 예. 그런데 원숭이 두창 하니까 옛날에도 두창이라는 우리 전염병이 이제 있었단 말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천연두라고 불렀죠. 천연두. 천연두 불렀는데 천연두는 일본식 표현입니다. 일본의 그 의학 용어고 중국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두창이라고 이제 불렀거든요. 두창 그럼 뭐가 생각나세요? 천연두 그럼 뭐 생각나는 거? 뭔가 피부에 막 두들두들하게. 이렇게 올라와. 그 두창 천연두 그러면 가장 떠오르는 게 곰보라는 단어죠. 곰보. 얼굴이 얽었다. 예, 뭐. 곰보라는 단어예요. 이 병은 이제 그 급성 전염병이 아니고 이제 좀 약간 만성 전염병이어서 이제 우리가 19세기에 늘 달고 살았던 그런 전염병이에요. 근데 이제 이 병이 뭐가 문제냐면 영아 유아들에게 이게 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애기들한테 예. 위험하네. 근데 이제 용케 살아났다. 다행스럽게도.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곰보 자국이 이제 얼굴에 남는 거예요. 맞아요. 아이가 커가지고 이제 10살쯤 되면 이제 또래 친구들하고 마을 이제 동네 친구들하고 놀게 되는데 소위 말하는 왕따를 당하는 거죠. 이 곰보 얼굴에 곰보 자국이 있다. 놀림받고.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요. 다산 정약용이 그랬습니다. 정약용 예. 선생님이 두창을 알았었군요. 예, 그래서 곰보 자국이 나와가지고 요 두 눈썹 사이에 그 곰보 자국이 있었는데 그게 멀리서 보면 눈썹이 3개로 보였대요. 그래서 이제 붙은 별명이 삼미자, 눈썹이 3개인 아이. 산미자. 예, 그래서 정약용의 그 별명이 저렇게 놀리다니. 삼미자. 자, 그러면 이 두창의 치료법이 있었을까요, 당시에? 치료법은 딱히 없었어요. 그 중두법 종두법 전에, 그러면 종두법 전에는 당연히 없었겠죠. 없었겠죠. 예.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마을을 그냥 불태워버려요. 저런 식으로. 또 옛날 무슨 의학 드라마나 이런 데서도 영병이 도는 마을을 다 불태우거나 이렇게 하는. 예, 그렇게 하죠. 자, 이 그림 속 주인공들, 지금 8장의 그림이 있는데요. 저 주인공들의 공통점. 공통점. 일단 무서워요.
무서워요. 예, 네. 맞아요. 무속인들이 모시는 신 느낌이기도 하고. 신 맞습니다. 아, 그래요? 신 맞아요. 네. 예. 컬러풀하게 한 거 예, 보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분들의 정체가 뭐냐면 무당들이 각자 섬기는 두창신. 두창신의 두창신이에요? 모습. 두창신. 퇴치해주는 신인 아. 거죠. 예, 두창을 퇴치하는 두창을 해결해주는. 두창을 물리치는 예, 신. 물리치는 신. 물리치려면 험상궂어야지. 그 무당들이 결국은 해결을 한 거예요. 물론 그건 의학적인 해결이 아니라 주술적인 해결이고, 예, 그게 뭐 과학적이거나 의학적이지는 않죠, 당연히. 두창을 약간 악귀로 봤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굿하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요. 지금 누워 계신 분이 정에 걸리신 거고, 그죠? 거기 무당들이 지금 앉아 있고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아들, 며느리, 뭐 딸, 따님 뭐 이런 분들 가족들이죠. 전혀 의학적이지 않지만. 그래도 또 저거라도 해야 좀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거 아니겠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이 예. 편안하지. 아 근데 저럴 수 있었을 것 같은 게 어쨌든 두창에 걸리면 피부부터가 뭔가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뭔가 올라오고 이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때 분들은 절박했을 거예요. 아 이게 귀신이 들렸다. 그래서 외형도 좀 다르게 인간과 다르게 변하고 있구나.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예 마을 단위로 구슬하는 건데요. 이 마마라는 게 이게 이제 두창이에요. 천연두예요. 이 천연두를 호환 맞아. 마마 할 때. 예, 그렇죠. 이게 마마, 손님, 뭐 이렇게 이게 이제 나쁜 게 들어왔으니까 이걸 귀하게 대접해가지고 잘 내보낸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마마가 들어온 거를 이제 잘 내보낸다, 배송. 그래서 퀵 마을 배송. 단위에 이제 구신 거죠. 네. 자, 그러다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제 지석영 선생이 이제 등장을 하는 네. 건데요. 지석영 하면 뭐 종두술 뭐 다 아시죠? 그리고 이 종두침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우두신설이라는 책도 지었고요. 자, 그런데 무당들이 과연 네. 지석영 선생을 좋아했을까요? 싫죠. 싫어. 밥줄을 싫어. 끊게 만드는데. 안 좋아하지, 안 좋아하지. 맞아요. 그래서 이 이모군란 지석영 선생이 종두를 시행한 지 3년 후거든요. 예, 그때 이미 지석영 선생은 이제 종두로 유명해진 상황이고, 그러니까 무당들은 속으로 얼마나 뭐랄까요, 막 이를 악물고 저놈의 지석영 하면서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싫어했겠다. 우리 예. 밥그릇 다 뺏어먹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모군란이 나니까 이 무당들이 지석영을 막 제거하려고 이 난리가 났는데 용케 살았습니다. 지석영 선생님이요? 지석영이 더 자기들 죽을 용했네요. 뻔했어요. 근데 이제 무당들의 그런 무속인들의 세계를 꼭 그렇게 꼭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신이 있다고 믿으니까. 그렇지. 그 믿음을 또 건드리는 그렇죠. 그걸 거니까. 그 자기들의 종교적인 영역을 자기들의 그 세계관을 이제 지석영이 건드렸기 때문에 서로 이제 앙숙이 됐던 거고요. 종두술과 관련해서 결국은 이 무속의 세계와 또 의학의 세계, 과학의 세계 이 둘이 이제 맞붙은 이런 경우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지석영 저분이 또 남몰래 모시던 신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무당들.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나중에 네. 그래서 이 지석영 선생을 별명을 종두의 신이라고 붙였어요. 그럴 수 있네. 종두의 신. 예. 맞네요. 그거. 스스로 신이 됐다.